네, 서울 편입론으로 이번 총선에서 김포 지역이 주목받고 있죠. 여야 출마자 모두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김포을 재선에 도전하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 참 뜨거운 이슈였는데 약간은 좀 기운이 좀 과거와 같지는 않습니다. 김포 시민들도 기대했다가 실망도 하시고 최근에 뭐 다시 좀 기대도 하시고 갔는데 현역 의원으로 단수 공천되셨단 말이죠. 이 서울 편입 논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예, 이 서울 편입이라고 하는 이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여러 차례 행정구역 개편 논의도 있었고 또 다른 지역 사례들을 볼 때도 그만큼 이게 쉬운 어떤 정치 일정을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제기돼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김포 시민들의 의사, 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정성 있게 차분하게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과정들을 보면 지난 강서 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이 대패하고 나서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 갑자기 김기현 전 당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네. 이게 조금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국회 예결위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여러 가지 장단점을 짚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뭐 주무장관이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전혀 내용을 검토한 바가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 부처 장관들한테도 차례차례 물어봤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 심각하게 논의하거나 내용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곧 이것이 정치쇼, 선거를 앞에 둔 어떤 일종의 뭐 풍선 부풀리기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선거 이후에 차분하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 가지 짚어봐야 할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경기 북도 신설 문제랑 어떻게 보면 좀 양립하는 배치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연 김동연 경기지사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동아일보 사설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네네. 생각을 해요. 한동훈 위원장이 뭐 목련꽃 운운하고 나자 그때 이제 서울이 돼 있을 거다. 네, 대표적인 우리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네. 정치 신인이 나쁜 것부터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그 특별법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전혀 검토된 바도 없고 또 제가 확인한 바로도 관련 부처에서도 우리가 경기 특별자치, 북부 특별자치도 이런 문제들도 하나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가 원했던 것처럼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굉장한 의견의 숙성 과정들 그리고 치밀한 단계적인 설계와 절차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제기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볼 때 우리 정말 국민의힘이 정말 김포 시민들을 원하고 위하고 우리 김포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교통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 5호선 문제 같은 예타 면제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재위에서 현재 법안 소위가 통과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통과시키고 우리 김포 시민이 원하는 대로 교통을 어떻게 더 편하게 할 것인지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문제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심각성 문제 언론상에서도 뭐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고 또 말씀하신 5호선 연장 그리고 GTX D 노선 원안 사수 삭발까지 하셨었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2021년도에 김포 시민들을 네. 대표해서 삭발을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5호선 문제는 지난번 굉장히 이 김포와 인천 서구 지역에 좀 노선 문제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전문기관인 국토부가
종제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국회에서 여러 차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용역을 통해서 뭐 김포 시민들이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일단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2033년까지 김포의 컴팩트 시티가 인구 10만 규모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심각한데 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 5호선을 확정하고 건설할 필요성이 있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기본 실시 설계도 해야 되고 기본 설계도 하는 것도 굉장히 한 2,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건설 공사 기간도 보통 6, 7년이 걸리는 거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타 면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는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GTX 관련되어서는 김포에서 서울 도심으로 가는 서북권 광역급행철도는 지금 올해 상반기 예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삭발도 하고 했었지만 이런 문제들이 좋은 결과가 예상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김포에서 강남으로 가는 GTX D 노선도 얼마 전에 용역 구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김포가 이제는 사통팔달에 김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젊은 도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통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교통 현안 외에도 또 가장 시급한 다른 이슈들이 있다면 뭐를 좀 꼽아보시겠습니까? 뭐 김포가 안타깝게도 전국 과밀학급 1위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학교를 4개 신설을 확정을 지어서 올해부터 차례차례로 학교가 1년에 하나씩 2개씩 이렇게 신설 개교 예정인데요. 네. 일단 학교를 양적으로 충분히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질적으로도 다양성 있는 교육 그리고 국제화된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수준의 높은 교육을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또 중요한 게 김포가 더 이상 이렇게 배드타운 뭐 이렇게만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뿌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족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컴팩트 시티, 그 다음에 지금 환경이 그동안 많이 훼손됐다고 하는 김포의 대고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재생 복합단지도 올해 예타 결과가 발표 예정입니다. 또 우리 정부에서도 국책과제로 지금 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일자리의 기반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더욱 집중할 생각이고요.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뭐 김근태 의원 보좌관으로 30대부터 아주 다양한 경험, 공익 변호도 하시고 입법, 사법, 행정 두루두루 경험을 하셨는데 초선 의원이지만 의정 활동을 할 때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뭐 아시는 것처럼 정치라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고 특히 입법을 하다 보면 여러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제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는데 더 훨씬 도움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정부의 시각 또는 입법부의 시각 또 이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인사 문제가 좀 많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제기해서 제가 비판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비판이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다 인사를 폭넓게 쓰고 국민 통합의 인사를 해달라는 취지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제가 제기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